자,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세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차례로 구하면. 자, 그러면 세수가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돼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차곡차곡 적어봅시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세 번째로 2 곱하기 3 세제곱 곱하기 5. 자, 이렇게 세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된 세수가 있다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자,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한다면 자,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해볼까요? 자, 얘를 풀어서 써보면 2가 2개 그리고 3이 2개. 자, 얘는 2가 3개 그리고 3이 2개 그리고 5도 2개. 자, 이 친구는 2는 1개 있고 3이 3개가 있죠. 그리고 5는 1개 있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까요? 자, 공약수라는 것은 수를 쪼개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최대 공약수인 거니까 최대 공약수도 역시나 쪼개진 수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3개를 각각 쪼갰을 때 공통인 것들 2는 일단 공통이에요. 2라는 소인수 가질 거고 3이라는 소인수도 가질 거고 자, 5라는 소인수는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5라는 소인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라는 소인수는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2는 몇 개까지 공통인가요? 2 보니까 여기 하나 모두 다 들어있는 거 한 번 공통. 자, 두 번째는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자, 그래서 2는 하나만 공통이 되겠네요. 자, 3을 보면 3은 자, 여기 하나씩 모두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2개 여기도 공통. 그 다음 3이 여긴 없는데 여긴 한 개 더 있죠. 자, 그러면 3도 2개까지는 공통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5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있지만 맨 위쪽에 있는 수에는 없으니까 5라는 소인수는 같지 않아서 여기에서 끝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공약수를 쪼개서 수를 쪼개서 약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 공통인 된 것, 이 하나까지 공통. 자, 그러면 지수가 같거나 가장 작은 것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여기도 공통인 인수는 소인수는 3. 그 중에서 지수가 작거나 같은 거 2가 되겠죠. 자, 지수가 작은 거. 이렇게. 그리고 지수가 여기 가장 작은 거. 여기에는 1이 숨겨져 있는 거죠. 1.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찾을까요? 공배수는 수를 늘려가는 거고 최소 공배수는 그 중에 가장 작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수를 늘려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 자신은 모두 포함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 일단 공통인 지수 소인수들 있는 소인수는 모두 다 적어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빠뜨리고 배수를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인수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이번에는 지수가 최대한 큰 거,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3, 세제곱. 얘를 늘려서 3을 될 수는 있지만 3을 늘려서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늘어날 수 있는 거. 자, 3은 지수를 쭉 보니까 여기 3이 제일 커요. 자, 그래서 세제곱. 배수니까 늘려야 되겠죠. 2를 늘려서 3은 가능하지만 3을 늘려서 2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 중에. 자, 2하고 1하고 또 여기는 소인수가 5라는 소수가 없지만 소인수가 없지만 여기에 5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5를 만들어서 더 늘려줄 수 있어요. 5배 더 해줄 수 있죠. 25배 더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지수가 가장 큰 거 2까지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찾았으니까 찾아봅시다. 최대 공약수 먼저 봐야겠죠. 2 곱하기 3의 제곱. 자,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여기 있고 여기 땡 여기 있네요. 자, 아닌 거 먼저 지워나가면서 맞는 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최소 공배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여기서 틀리게 되죠. 자, 여기는 맞네요. 자, 답은 5번 이렇게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두 자연수 A와 240의 최대 공약수가 24, 최소 공배수가 721일 때 A의 약수의 개수는, 자, 일단은 두 자연수가 나왔어요.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냥 개념에 입각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A와 240의 최대 공약수가 24니까 24로 나눠 봅시다. 얘는 나누면 10이 될 것이고 얘는 모르니까 A 다시. 자, 그럼 얘가 최대 공약수니까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는 거고 얘네는 서로소 관계이겠죠. 자, 얘네들 셋을 곱하면 최소 공배수 72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24와 A 다시 곱하기 10. 이 결과가 720이라는 거는 A 다시가 3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3이 됐어요. 짠. 여기는 3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A는 얼마가 될까요? A는 24에 3을 곱해서 A가 나오는 거죠. 24에 10을 곱해서 240이 되는 것처럼 A는 24와 3을 곱한 수니까 A는 24 곱하기 3. 그래서 72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A 72니까 이제 A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소인수분해 먼저 해야 되겠죠? 72 소인수분해 해주면 2로 먼저 36, 2로 나누면 18, 다시 2로 나누면 9, 3으로 나누면 3. 자, 그러면 72는 2가 3번, 3이 2번.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약수의 개수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 더한 만큼끼리 곱해주는 것. 그래서 4, 3, 12 모두 12개가 되겠네요. 답은 4번. 자, 이렇게 찾았는데 우리 이렇게 하는 방법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똑똑해져서 우리가 두 수의 곱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두 수 A와 B가 있다. 그러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값이 두 수의 곱과 같다는 거. 우리 이거 공식은 아니지만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좀 기억해 두자고 했었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는 거 하면 A, B라는 수는 당연히 최대 공약수로 나눠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최대 공약수로 나눴을 때 얘가 소문자 A, 얘가 소문자 B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곱한 값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라는 수는 최대 공약수와 소문자 A를 곱한 수가 되고 B라는 수는 최대 공약수와 소문자 B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와 소문자 A, B를 다 곱한 값이 되고 최대 공약수는 그냥 최대 공약수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A와 B를 곱해보면 A 곱하기 B라는 것은 G 곱하기 A에다가 그렇죠? B는 G 곱하기 B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얘네들 순서 좀 바꿔줄 수 있겠죠. G하고 A 곱하고 그 다음에 B를 먼저 B 곱하기 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고 났더니 G 곱하기 A 곱하기 B가 뭐예요? 바로 최소 공배수였던 거죠. 따라서 이것은 최소 공배수 곱하기 최대 공약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두 수를 곱했더니 A와 B 두 수를 곱했더니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곱한 값과 같게 나오는 거죠. 워낙 자주 쓰이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좀 기억했다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생각이 안 난다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시 접근해 보면 A와 240을 곱한 값은 24와 최소 공배수 720을 곱한 값과 같죠. 자, 그럼 요거 막 곱해서 나누고 하지 말고 여기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 이용해 보는 거예요. 여기 24가 있으니까 여기도 24 곱하기 10 240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4 곱하기 720은 10 곱하기 72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읽어줄까? 720은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24는 양변에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A가 바로 요게 되는 거죠. A 곱하기 10, A 곱하기 12, 10 곱하기 72가 되는 거죠. 10도 표시를 해줄까? 10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A가 72가 된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A는 72.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정리 좀 할까요? 이렇게. 자, 다시 240을 24 곱하기 10으로 정리했고 720을 10 곱하기 72로 정리하니까 양변에 24 똑같이 있고 10도 똑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 A가 72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A를 소인수분해 해서 약수의 개수 12개까지 구할 수 있겠죠. 자, 기억해두면 좋은 개념이니까 기억하도록 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두 분수 18분의 25, 28분의 65 어느 것에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수, 분수 중 가장 작은 수를 찾으래요. 자, 18분의 25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8분의 65에다가도 어떤 자연수를 곱할 거예요. 물론 분수를 곱할 거예요. 물론 똑같은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얘도 자연수가 되고 얘도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자연수가 안 돼요? 그냥은 분모가 없어져야 얘가 자연수가 될 텐데 분모가 있어요. 그럼 이 분모를 없애려면 분모가 약분돼서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세모 자리에 얘랑 약분되는 이 세모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세모 자리에는 18의 배수가 오게 되면 되겠죠. 18의 배수가 오면 얘가 약분돼서 사라질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28의 배수가 오면 세모 자리에 28의 배수가 온다면 28은 약분해서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모 자리에는 18과 28의 배수, 두 수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18과 28의 공배수가 와야 되는 거죠. 공배수. 됐죠? 자, 그럼 이 네모 자리에는 자, 우리가 분수를 곱할 건데 이 네모도 없어져야지만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진다는 거 무슨 뜻이죠? 곱했을 때 없어진다는 것은 약분해서 1이 된다는 거니까 얘가 약분해서 없어지려면 25의 약수가 되면 되겠죠. 25의 약수가 되면 약분해서 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65의 약수가 돼도 약분해서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25의 약수도 되고 65의 약수도 되는 거. 25와 65의 공약수여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리한 어떤 분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분모는 25와 65의 공약수여야 되고 공약수 그리고 분자는 18과 28의 공배수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얘네들은 자연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수를 찾았어요. 작은 수. 분수에서 분수가 작아지려면 분자가 일단 작아야 되겠죠. 분자는 최대한 작아야 돼요.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뭐가 있을까요? 최소 공배수. 그렇죠. 최소 공배수. 그렇다면 그냥 공배수가 아니라 18과 28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고 자, 분수가 작으려면 분자는 클수록 작아져요. 왜 피자 한 판을 우리가 나눌 때 딱 둘이 먹는 거랑 셋이 먹는 거랑 15명이 먹는 거랑 어때요? 나누는 수가 많아질수록 분모가 많아질수록 피자는 더 작아지겠죠. 그럼 이 분수가 작아지려면 분모가 커야 되는 거죠. 따라서 분모가 크려면 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렇죠. 최대 공약수가 돼야 되겠죠. 최대 공약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부터 해볼까요? 25와 65의 최대 공약수. 자, 5로 나눌 수 있겠죠? 5, 5, 25. 5, 1은 5, 5, 3, 15. 5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5가 될 것이고. 자,
분자 18과 28의 공배수니까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 일단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298. 오호, 끝났군요. 이 공약수가 최소 공배수가 298, 24. 자, 9하고 14는 서로소니까 우리 얘네들을 곱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56이 나오겠네요. 56인가요? 58에 14 곱하니까 자, 22, 200, 25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5분의 25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찾아주면 되겠네요. 5분의 252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분모는 최저공약수, 분자는 최소공배수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흐름 따라서 이해해 보시면 다음에는 좀 더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30, 48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빈틈없이 붙여서 빈틈없이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종이의 수. 가로, 세로가 가로가 30, 세로가 48인 이런 직사각형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붙일 거래요. 이렇게 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들 거래요. 몇 장을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똑같아요. 누가 봐도 크기가 똑같은 직사각형입니다. 이걸 붙여서 어떤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는 30, 얘는 48. 그런데 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죠. 물론 요만한 거 말고도 훨씬 더 큰 정사각형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원하는 건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러면 요 30을 계속 붙여서 만들 거니까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0의 배수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세로가 48인 직사각형 종이를 계속 붙일 거니까 48, 48, 48 계속 붙일 거니까 요 세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역시나 48의 배수가 될 거예요.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수를.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는 이 길이가 30의 배수이면서 48의 배수도 동시에 돼야 되는 거죠. 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0과 48의 공배수여야 되는 거죠. 공배수. 그런데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배수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공배수. 그렇죠. 최소 공배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먼저 구해볼게요. 우리가 새로 만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0과 48의 최소 공배수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 나눗셈을 한번 해보죠. 2로 나누면 15, 24. 자, 3으로 또 나눠지죠? 그러면 3, 3, 5, 15, 3, 8에 24. 5와 8은 서로소니까 최대 공약수는 2와 3이 6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건 최소 공배수죠? 그렇다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8 모두 곱해서 2, 5, 10, 3, 8에 24. 이렇게 계산하면 더 쉽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40cm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필요한 종이의 수겠죠?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적어줍시다. 240인 거예요. 여기가 240, 여기도 240. 그럼 여기 30인 요 가로가 요 240에 몇 번 들어가겠어요? 그럼 240을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240을 30으로 나눠주면 얼마? 그쵸? 8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240을
여기 30으로 나누면 8번, 여기 30이죠. 자, 그래서 가로에는 모두 8장의 종이가 들어갈 것이고, 세로에는 240이 48이 240이 되려면 48이 몇 번 들어가는지 240 나누기 48 몇 장 나올까요? 5번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세로에는 5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에 8장씩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모두 8장. 그리고 세로에는 모두 5장씩이 들어가는 거예요. 5줄. 8장씩 5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예쁘게 그려볼까요? 예쁘게 그려보면 정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8장씩 5줄. 5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8장씩 이렇게 4장씩 들어가고 이걸 또 한 번 더 쪼개면 8장씩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8장씩 5줄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이 종이들이 모두 몇 장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8장씩 5줄. 우리 처음에 구구단 곱셈 배울 때 요거 많이 했을 거예요. 8장 5줄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종이의 개수는 8장 곱하기 5장 모두 40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표시하고 예쁘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유리수라는 거 우리 중학교 와서 처음 배웠죠. 이제 분모 분자가 정수인. 자, 분모는 0이 아닌 정수. 분모 분자를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것을 유리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 알고 있는 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전부 다 유리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수 모두 유리수죠. 그 중에서 정수가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수인 거 찾아서 제외시켜주면 되겠죠. 자, 봅시다. 정수는 어떤 수였어요? 자, 똑똑똑 떨어지는 예쁜 수. 정리를 해볼까요? 자, 유리수는 일단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우리는 지금 요걸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수에는 뭐가 있었어요? 양수와 음수가 있었고 그 양수와 음수이게 하는 기준이 되는 수 0이 있었죠. 양수인 것은 다시 말해서 자연수에 플러스 부호를 붙인 거. 우리 플러스 1, 플러스 2. 자, 플러스는 부호 생략하고 그냥 3, 4, 5 이렇게 예쁘게 톡톡 떨어지는 이런 수였죠. 음수는 이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거. 마이너스 부호 생략하면 되나요? 안 되죠. 마이너스 부호는 절대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예쁜 수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거 이거니까 정수인 것만 찾아서 제외시키면 되는 거죠. 2분의 8은 언뜻 정수가 아닌 것처럼 생겼지만 약분이 가능한 수기 때문에 약분해주면 4. 얘는 정수예요. 정수니까 제외. 0은 정수죠. 제외. 자, 마이너스 7분의 3은 정수가 아니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맞습니다. 4는 정수니까 제외. 자, 4분의 6은 약분해서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은 정수는 아니죠. 그래서 얘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 오케이. 3.14 정수 아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렇게 3번 찾아주고 예쁘게 정답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수 중 두 번째로 큰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 다 수를 그냥 확인할 수 있는데 UI는 우리가 계산이 필요하겠죠. 얼마일까요? 다 알겠지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해서 얼마? 플러스 4가 되겠죠. 오케이. 이 아이는 4라는 수. 4로 이해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약간
소수로 고쳐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7은 마이너스 3.5 됐죠?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됐죠? 자, 마이너스 5.4 자, 그리고 4분의 15는 우리 대분수로 고치면 3과 4분의 3 이렇게 되나요? 4, 3, 12 그러면 3.75가 되겠죠. 3.75 그리고 마지막으로 5 자,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우리 양수 중에서 큰 수 찾으면 하나, 둘, 이게 두 번째. 그래서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작은 것부터 큰 걸 순서대로 적어보도록 하죠. 제일 큰 거 5, 그 다음 큰 거 4, 그 다음 3.75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것이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3.5 가장 작은 것은 마이너스 5.4 자, 이것은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수직선 누가 봐도 너무너무 반듯하네요. 자, 0을 기준으로 자, 5는 가장 큰 쪽 4는 그 다음 눈금을 정확하게 적지 않더라도 3.75가 여기쯤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음수 마이너스 3.5가 이쪽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는 0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에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에서 크기 순으로 적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원래 수가 얼마였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 얘는 4분의 15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어요. 자, 크기 순으로 적어보세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2분의 7 0 아니 0을 쓰면 안 되지 0은 없었죠 보기에 자 보기에 원래 있었던 수 순서대로 4분의 15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5까지 이렇게 보기에서 주어진 수대로 수도 정렬하고 크기도 찾아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가끔 자기가 정리한 수대로 그냥 적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 이번 페이지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x는 9보다 크지 않고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다. 이것을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자,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어떤 수가 있어요. 어떤 수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x가 3과 같다. 그럼 이렇게 쓰겠죠. x가 3보다 작다. 그럼 이렇게 쓰겠죠. x가 3보다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크다, 같다, 그리고 작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크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크지 않다는 거니까 크지 않다면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같다랑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보다 크지 않다는 것은 x는 9보다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작지 않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작지 않다는 것은 작다를 뺀 나머지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x는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등호까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이걸 합쳐주면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니까 x쪽으로 크게 벌려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크기를 비교하는 거 세 가지 크다, 같다, 작다 이 세 가지 기억해 두고 크지 않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 작지 않다 이것은 크거나 같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